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주기율표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고요. 제시한 내용 중 옳은 학생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죠. 멘델레예프 최초의 주기율표죠.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게 맞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조기고 가로줄은 주기인 거니까 학생 A, B, C가 전체가 맞는 설명이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탄수화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가 메테인인 거고요. 나는 구조식을 보면 아세트산이고 다가 에탄올에 해당하는 겁니다.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세트산은 물에 녹여 산성인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는 에탄올인데 손소독제, 의료용 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폼산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수를 묻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수소나 탄소에는 없는 거고요. 산소에 2쌍씩 나오게 되니까 산소 원자가 2개인 걸 고려하면 총 4쌍이 되겠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비커에 물을 넣고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다. 순수한 물은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황산나트륨, 전해질을 소량 녹인 상태에서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 거고요. 가해수액으로 가득 채운 시험관 A와 B에 전극을 설치하고 생성되는 기체를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고 A와 B에 대해서 기체의 부피비가 대략적으로 1대1하고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죠. 산소하고 수소라고 유추할 수 있고 사실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통해서도 산소와 수소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고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 시험관에서 모은 기체가 수소와 산소였다라고 알려줬고 부피비가 1대1하고 제시한 거네요. 1대1로 나왔을 때 A쪽이 산소인 거고 B쪽이 수소인 건데 사실은 문제에서 이렇게 부피비를 제시하지 않아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통해서도 유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 사항이냐면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한다라고 했을 때 반응식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EH 토론하고 들어가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로 발생하게 되고요. 각각의 전극은 산소가 플러스극, 수소가 마이너스극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극이 산소라고 암기하셔도 되고 또는 전기적으로 부분적인 음전할 띄고 있는 게 산소고 부분적인 양전할 띄고 있는 게 수소죠.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 전기분해할 때 양이온이 마이너스극 쪽으로 음이온이 플러스극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음전할 띄고 있는 산소가 음전할 띄고 있는 산소가 플러스극 쪽에서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양전할 띄고 있는 수소가 마이너스극 쪽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기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억번에 A에서 모은 기체가 산소냐라고 물어봤는데 A 쪽에서 산소 기체가 나온 게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이 실험으로 물이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디귿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보기죠.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반응 기억부터 디귿과 관련된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부터 디귿 중에서 발열 반응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기억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는 건 흡열 반응의 특징입니다. 진한 황산을 물에 용해시켰더니 용해가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온도가 높아지는 게 발열 반응의 특징이고요. 기억과 디귿이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페이지는 정말로 간단한 문제들이 있었죠. 1페이지까지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2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페이지에 남아있는 6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번 가의 분자 모양이 구분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 중심원자 탄소는 비공유전화쌍 없이 지금 SN2 기반이죠. SN2의 직선형이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나가 무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의 경우에 BF3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화쌍이 없이 SN3 기반의 정삼각형 구조예요. 대칭성을 가지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디귿번 결합각을 나와 다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각은 일단 SN이 작은 쪽에서 커지고요. 같은 SN일 때는 비공유전자쌍의 개수가 작은 쪽에서 커지게 됩니다. SN3과 SN4의 비교가 되면서 SN이 작은 나에서가 결합각이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정삼각형 구조가 되면서 120도가 되고요. 여기는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서 109.5도가 되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7번 문제 보시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H2O에서 EH2O가 나왔고 수소의 개수는 맞았는데 산소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기억 자리에는 O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원자량도 제시했네요. 기억은 H2가 아니라 O2인 거죠. 틀린 보기가 됐고, 1몰의 H2O2가 분해되면 1몰의 H2O가 생성되냐? 반응할 때의 몰수비는 개수비예요. H2O2와 H2O는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1몰 분해돼서 1몰이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0.5몰의 H2O2가 분해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이 34g이냐? 질량 보존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H2O2는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화학식량을 구해보면 1과 16을 대입했을 때 34가 되는 거고요. 34가 화학식량이자 몰 질량, 1몰의 질량인데 그럼 0.5몰의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7g이 되는 거고, 17g이 분해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도 17g이 돼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8번 문제 보시면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포도당 Xg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준비한 포도당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모두 녹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0ml 동그라미 기억에 나의 용액을 모두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체크했겠죠. 우리가 용액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용액을 물킬 때 사용하는 실험 기구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를 먼저 제시했고, 아마도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나의 용액을 모두 넣었을 거고요. 물론 처음엔 심증을 가지고 가다가 부피 플라스크는 아래쪽에 눈금선 또는 표시선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확신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물로 나의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을 몇 번 씻어서 다의 기억에 모두 넣고 섞는다. 나의 기억에 표시된 눈금선, 이 눈금선이 나오면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요. 물을 넣고 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분자량이 180이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기억번에 부피 플라스크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한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X가 9냐라고 물어봤는데 포도당 처음에 몇 g을 넣었냐인데 0.1몰 농도 포도당 수액을 만드는 거고 250ml를 만들었죠. 그럼 둘을 곱해주면 이 Xg에 해당하는 몰수가 0.1몰 농도에 250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25mm몰이 됩니다.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데 25에 180을 그대로 곱해주면 밀리그램 단위로 나오게 되죠. 지금은 너무 커지니까요. 밀리몰보다는 몰로 바꿔서 곱해주는 게 좋겠네요. 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값은 40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180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에 180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꾼다라고 해주면 0 날라가고 4분의 18이자 그러면 2분의 9g이 되겠죠. 9가 아니라 2분의 9인 거니까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 마과정 후에 수액 100ml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0.02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마과정 이후에는 0.1몰 농도 포도당 수액을 만든 거예요. 0.1몰 농도 포도당 수액 100ml에는 0.1과 100을 곱해주면 이 안에는 10m몰이 들어가게 됩니다. 10m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몰수로는 그러면 0.01몰이죠. 0.02가 아니라 0.01.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9번 문제 보시면 화합물 ABC와 H2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하나를 잃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건 원래는 3주기 1쪽에 해당하는 나트륨이죠. Na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일 결합을 하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온이 아닌 상태였다면 둘 다 17쪽의 상황이겠죠. 17쪽에서 단일 결합을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데 하나를 얻어서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17쪽과 17쪽의 조합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16쪽이어야 돼요. 16쪽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치 17쪽 두 개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어느 쪽이 16쪽이고 어느 쪽이 17쪽이냐는 바로 판단은 안 되는데 여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지금 H2B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결합을 두 개 하고 있는 건 산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H2O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16쪽과 17쪽의 조합이었는데 B가 16쪽으로 산소가 됐으니까 C에 해당하는 게 3주기의 17쪽 Cl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OCl-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번 A 고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냐? 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 이게 지금 전성에 대한 거죠. 전성이나 연성은 금속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고요. A, 나트륨 금속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B2와 C2에 모두 이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소에는 이중결합이 있죠. O2에는 이중결합이 있지만 Cl2에는 단일결합만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모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디귿번 AC 액체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C면 NaCl이 되는 거고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나 수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발학 상태 원자 X부터 Z의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고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2주기의 17족 원소 플로린에 해당하는 거고요. 3주기 2족이죠.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거고 3주기의 13족입니다.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거네요. 발학 상태 기준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Y와 X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주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주기를 비교하는 거고 X는 2주기로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있고요. Y는 3주기로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3과 2로 Y에서가 크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원자가 전자수 Y와 Z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2족은 2가 되고 13족은 3이 되는 거죠. 2와 3으로 Z에서가 큰 거예요. 니은은 틀린 보기. 홀전자수를 X와 Z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X와 Z면 17족과 13족이죠. 우리가 1족, 13족, 17족은 홀전자수가 1입니다. 둘 다 1인 거니까 홀전자수는 동일한 거예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1번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 가부터 다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가에서 알루미늄이 산화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알루미늄은 혼자 있을 때 산화수는 0에서요. 알루미늄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Al2O3에서는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된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나에서 마그네슘이 산화제인 거냐? 마그네슘도 우선순위가 있는 애죠.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혼자 있을 땐 0이고요. 화합물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플러스 2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를 한 거고요. 자신이 산화했으니까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로 작용한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다에서 A, B, C, D 개수의 총합이 7이냐라고 물어봤네요. 개수를 맞춰보면 일부 개수는 이미 주어져 있네요. CO의 경우에는 1로 주어진 상태에서 산화수를 먼저 매겨오면 구리는 혼자 있을 때 0에서 여기는 플러스 2가 된 거고요. 산소의 우선순위가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되고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질소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구리 쪽에서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한 거고 그런 게 하나인 거니까 이전자 반응이죠. 질소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1을 감소한 거고요. 전자수를 맞추기 위해선 그런 게 2개 필요한 거예요. 질소 원자가 2개 필요한 거니까 A 자리에 2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외에는 전화균형으로 써주는 게 편하겠네요. 전화균형으로 맞춰주면 생성물 쪽이 플러스 2인 거고요. 반응물 쪽도 플러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한 거죠. B 자리에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가 지금 12개인 거니까요. 12개에 해당하는 건 D 자리에 6이 들어가면 되고요. 산소를 신경 쓰지 않고 맞췄으니까 산소의 개수를 통해서 최종 검산까지 할게요. 산소가 6개, 여기에 4개를 더해주면 산소가 총 10개고요. 4개와 6개를 더해서 10개가 되는 걸 확인하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A, B, C, D를 더해준 게 7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와 B 6에 지금 C와 D 8을 더하는 거니까요. 6과 8을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7이 아니라 14인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까지도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 페이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수소원자 오비탈 가부터 다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수소원자는 신경을 써야겠죠. 가부터 다가 각각 1s, 2s, 2p, z 오비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발학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는 다에 들어있다. 수소원자가 발학 상태에서는 전자가 1s 오비탈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다가 1s라는 거 알려준 거고요. 사실 1s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가와 다를 비교하면 같은 s 오비탈인데 오비탈의 크기가 가 쪽에서 큰 거잖아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주양자수이기 때문에요. 1s, 2s를 비교할 때 같은 s 오비탈에서 오비탈의 크기가 더 컸던 가를 2s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조금 더 친절하게 조건을 줬고요. 1s가 되고 2s가 되고 나의 경우에는 Z쪽에 꽂혀있는 남은 2pZ가 됩니다. 기억번 주양자수가 나가 가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양자수는 2로 동일한 거죠. 같은 거예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방위양자수 L값 가와 다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0이죠. 가도 다도 S오비탈 둘 다 0으로요. 가와 다에서 같은 게 맞습니다. 디귿번 에너지 준위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N값에만 의존하게 돼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N값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같은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보시면 2, 3주기 원자 조건을 제시했고요. W부터 Z의 전기임 성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W와 X는 14족이라고 되어 있고 Y와 Z는 17족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임 성도의 경우에는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는 위아래를 비교할 때는 위쪽이 큰 거고요. 좌우를 비교할 때는 오른쪽이 큰 거죠. 정보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17족, Y와 Z는 17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Z의 경우에는 전기임 성도가 큰 거니까요. 17족 중에서 전기임 성도가 큰 플루오린이 되고요. Y가 나머지 17족에서 아래쪽에 있는 염소가 될 테고 14족 탄소와 규소를 비교할 때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탄소가 전기임 성도가 크기 때문에 X가 탄소가 되고 W가 규소가 됩니다. 대응을 쉽게 시킬 수 있고요. W가 3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규소는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XY4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냐?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은 다 극성인 거니까요. 사실 X와 Y 다른 원소와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XY4라고 했을 때는 CCl4가 되는 거네요. C와 Cl 사이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고요. 디귿번 YZ에서 Z가 부분적인 양전할띠냐라고 물어봤어요. 전기임 성도가 작은 쪽에서 부분적인 양전할띠게 되는데 YZ에서 Z는 전기임 성도가 오히려 큰 거죠. Z가 전기임 성도가 큰 거니까 부분적인 음전할띠고 있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보시면 그림 가부터 다가 물과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염산을 각각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나다에 대해서 대응도 다 시켜줬네요. pH도 제시되어 있고 그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에서 H3O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겠죠. 지금 가는 중성의 물인 거고요. 중성에서 H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같아집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나에서 수산화이온 농도 25도씨 기준으로요. 수산화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pH가 주어졌으니까 pOH를 구해서요. pH와 pOH는 더해서 14인 거죠. 4를 구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pH가 10이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인 거죠. 이걸 이용해서 수산화이온 농도와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를 찾아도 됩니다. 실전에서는 당연히 또 눈으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pH가 10일 때 pOH가 4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여기서 이쪽으로 먼저 넘어온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가와 달을 모두 혼합한 수액의 pH가 5인 거냐? 가와 달을 혼합하면 물과 염산을 섞어서 염산을 희석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염산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부피가 10ml였는데요. 물 90ml와 섞어서 부피가 10배 되는 상황이에요. 부피가 10배 되면서 그러면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물과 섞어서 그냥 물키는 상황에 대한 거고요. 농도가 10분의 1,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면서요. pH의 경우엔 3에서 4로 바뀌게 됩니다. 5가 되는 게 아니라 4인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15번 문제 보시면 동위원소 관련 문제네요. 원자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X의 동위원소와 각각의 원자량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 존재 비율을 조사했고 평균 원자량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 동위원소 A, B, 질량수 A, B의 형태로 X가 존재하고 있고요. 원자량을 다시 줬네요. A와 B라고 줬고 존재 비율을 19.9와 80.1이라고 줬습니다. 이때 B와 A에 대해서 조건을 줬네요. B가 질량수가 더 크다라고 줬고요. 평균 원자량을 W라고 제시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괄호한 조건은 특별한 건 없네요. 기억번에 W,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의 존재 비율,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지금 퍼센트로 주어졌으니까 100으로 나눠서 곱해줘야 되고요. 100분의 19.9를 0.199라고 표현한 거네요. 확률과 원자량 잘 곱했고요. 아래쪽 존재비에 대한 확률과 원자량을 잘 곱해서 더해줬으니까 평균 원자량을 정의에 맞게 잘 구한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중성자수가 어느 쪽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위쪽에 질량수가 아래쪽이 크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질량수가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인데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죠. 양성자수는 동일하다. 근데 질량수가 아래쪽이 크다면 중성자수가 아래쪽, 그러니까 질량수가 B쪽인 쪽에서 중성자수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수는 질량수가 큰 B 쪽이 큰 거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1g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를 묻고 있어요. 1g당 양성자수, 1g당 중성자수 잘 정리했었는데요. 일단 구성 입자수를 물었을 때는 전체를 먼저 세고 거기에 구성 입자수를 곱해주는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풀이는 우리가 1g당 양성자수라고 했을 때요. 1g당 양성자수를 구하기 위한 기본 풀이는 일단 1g당 원자수를 먼저 구하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구하는 거죠. 1g당 원자수를 구해서 여기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근데 원자당 양성자수라는 게 지금은 동위원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동위원소는 중성자수는 달라도 원자당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1g당 양성자수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이게 원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g당 그냥 원자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원자수는 원자량이 작을수록, 즉 가벼울수록 많은 거죠. 이거 정말로 많이 했던 거예요.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원자수, 1g당 원자수는 원자량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그냥 대소관계 정도만 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성자수를 물었지만 동위원소는 원자당 양성자수가 똑같으니까 1g당 원자수를 물은 거고 1g당 원자수는 원자량의 반비례, 즉 가벼운 쪽에서 더 많은 거니까요. A와 B를 비교하면 질량수가 B가 커지면서 A 쪽이 더 가벼운 거죠. 가벼운 A 쪽, 분자 쪽에서가 큰 거니까 1보다 크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구할 때는 뭐 이런 식의 풀이도 괜찮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도 많이 했었냐면 1g당 양성자수에 대해서 이 값이 이렇게 커지면 대소관계는 뭐로 따져도 된다고 했었냐면 이 양성자수를 분자로 살려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로 따져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값이 비례 관계인 건 아니지만 대소관계는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g당 양성자수가 크다는 건 결국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이 값이 크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커지는 관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수비례 법칙 정리하면서 AX, BY 형태의 자료들 정리할 때,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몰파트에서 AX, BY 이런 형태의 자료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1g당 B 원자수가 큰 쪽에서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도 커진다. 이 부분 정리할 때 나왔던 얘기죠. 한 번 정도는 개념, 이 부분이 생소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g당 양성자수가 큰 쪽은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크다. 이 둘은 대소관계가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서요. 이 값을 비교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둘은 동위원소인 거니까 양성자수, 분자는 똑같은 거고요. 그럼 분모, 중성자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중성자수는 B 쪽이 큰 거죠. 그럼 분모가 작은 쪽에서 커지는 거니까요. A 쪽에서 이 분수 형태의 값이 커지고 이 값이 큰 게 1g당 양성자수도 크다. 뭐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16번 문제 보시면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시간이 ET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T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다르고 증발 속도가 큰 거죠. 점점 수증기의 농도가 커지면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지만 응축 속도는 커졌을 테고요. 그러다 ET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동적 평행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동적 평행에 도달하고 나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계속 같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물과 수증기의 양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기억번 H2O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번 용기 내 물의 양 T에서와 ET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T는 아직 동적 평행에 도달하기 전이고요. 여기에 부등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증발 속도가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증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증발을 해서 ET, 동적 평행 상태로 가고 있는 거니까 T에서 ET로 가는 과정에서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물의 양은 지금 T에서가 많은 거고 ET에서가 적어지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X가 2A냐라고 물어봤는데 ET에서 동적 평행 상태에 이미 도달했죠. 그 이후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X는 2A가 아니라 A가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4페이지에 네모나항 남아있는데 좀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부터 보시면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조건을 제시했고요. 원자 번호 순서까지 제시했네요. W, X, Y, Z의 순서입니다. N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2차와 3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비율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값이 X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2차에 비해서 3차로 넘어갈 때 3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X가 했다는 거고요. 3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2개인 2족이어야 되죠. 그래서 X가 2족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럼 2주기에서 2족에 해당하는 건 베릴륨이죠. X를 베릴륨으로 쓰고 나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앞쪽에서 원자 번호 순서도 알려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죠. W는 리튬이 되고 붕소, 탄소로 YZ까지 대응이 됩니다. 기억번의 원자 반지름을 W와 X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같은 주기에서 좌우 비교면 왼쪽에 있는 게 원자 반지름이 큰 거죠. 지금 리튬, 즉 W 쪽에서가 큰 게 맞고요. 니은번 2차 이온화 에너지를 Y와 Z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1차는 여기서 예외죠. 2차는 한 칸 밀려서 13족과 14족 이외입니다. 여기서 예외라는 건 왼쪽에 있는 게 오히려 크다. 그래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 즉 Y쪽이 큰 거니까 니은도 잘 맞게 들어갔네요. 마지막 디귿은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인데 이 값은 1쪽이 끼어 있다면 1쪽이 크다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1쪽과 비교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건 그냥 연습 삼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율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하기로 했냐면 이 값을 물어봤을 때 1쪽이 끼어 있으면 1쪽이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1쪽을 제외하고 물었을 때는 2, 13, 14 중에서 묻는 건데 그럼 13쪽이 크다라고 해야 되고 15, 16, 17 중에서도 물을 수 있는데 이때는 16쪽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정리를 했었죠. 지금은 여기나 여기서 물은 게 아니라 지금 W를 포함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그냥 1쪽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1차에서 2차로 갈 때 1쪽에 해당하는 리튬이 급격한 증가를 하면서 커지게 되니까요. Z가 큰 게 아니라 W가 큰 겁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 보시면 T도시 1기압에서 기체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자식과 질량, 분자량이 주어져 있고요. 부피와 전체 원자수에 대한 자료가 있네요. 아래쪽에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제시했네요. 몰 부피를 제시한 상황이고, 자료 정리를 해보면 1몰의 부피를 정확히 줬으니까요. 부피를 몰 부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8리터라고 했을 땐 24로 나눠주면 3분의 1몰이 되죠. 분자의 몰수는 앞쪽에 써볼게요. 3분의 1 상대값이 아니라 진짜 몰수가 3분의 1몰이라고 제시한 거고요. 3분의 1몰의 질량이 18인 거니까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3배 해주면 54가 됩니다. 이 자리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원자수인데 항상 원자수는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게 돼요. 근데 분자의 몰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분자의 몰수에 분자당 원자수, 얘는 3원자 분자인 거니까요. 3을 곱해주면 원자의 몰수가 1몰이죠. 그럼 원자의 몰수가 1인데 원자수를 1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상대값으로요. 그냥 이걸 원자수 대신에 원자의 몰수라고 정확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분자의 몰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자의 몰수도 정확히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한 원자의 몰수가 1몰일 때 상대값으로 1로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값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도 해석이 되는 게 원자의 몰수가 1.5몰이 나와야 돼요. 3원자 분자, 구성원자 수가 3이기 때문에 원자의 몰수가 1.5몰이 나오려면 분자의 몰수가 2분의 1몰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3을 곱해서 2분의 3, 1.5몰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2분의 1몰이 23인 거니까 분자량 여기도 나오는 거네요. 46으로 분자량이 나오게 되고, A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1몰이 24리터라면 2분의 1몰은 12리터, A 자리는 12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질량과 분자량을 줬네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되는 거죠. 26에 4배가 104인 거니까 4분의 1몰 기준이 되는 거고요. 4분의 1몰이라면 B의 경우엔 원자의 몰수가 필요한데 분자 4분의 1몰에 6원자 분자죠.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6이기 때문에 4분의 1에 6을 곱해주면 1.5몰, 원자의 몰수가 1.5가 되면서 B자리가 1.5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도 찾을 수 있죠. 문제에서 묻진 않은 것 같은데 채워보면 4분의 1몰, 1몰당 24리터인 거니까요. 4분의 1몰이라면 6리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억번 A 곱하기 B가 18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2에 1.5 곱해주면 18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1g당 원자수를 물었네요. 1g당 원자수는 항상 1g당 분자수가 먼저 나와야 되죠. 1g당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값이고,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이 반비례하는 자료는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량이 46과 104라면 1g당 분자수는 이걸 바꿔 쓰면 104 대 46의 비율을 갖게 돼요. 이건 1g당 분자수를 쓴 거고요. 분자수에서 원자수로 넘어가려면 분자당 원자수,
나의 경우엔 3원자인 거고요. 다의 경우엔 6원자인 거니까 각각 3과 6을 곱해서 비교해주면 됩니다. 3과 6 정도만 약분해서 계산할게요. 2가 되면서 104와 92가 되면 왼쪽이 큰 거죠. 나 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마지막 디귿은 T도시 1기압에서 X2 6리터의 질량. 6리터라면 24리터가 1몰인 거니까 4분의 1몰의 질량이 필요한 거고요. 4분의 1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선 몰 질량, 즉 분자량이 필요한 거죠. X2의 분자량이 필요한데 지금 화합물들의 분자량이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립해서 구할 수 있죠. 그 중에 X의 원자량을 구해서 X2의 분자량으로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을 때 Y와 Z를 소거해주면 되는 거죠. 연립의 기본은 소거인 거고. 근데 이렇게 3원 연립 방정식을 풀이할 때 하나씩 소거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잘 관찰하면서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소거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Y와 Z에 대해서는 Z2Y4가 주어져 있는데 제시된 두 자료를 보니까 X를 포함하고 있는 둘에 대해서 둘을 더해주면 ZY2가 나오죠. 근데 ZY2가 여기에서 2분의 1배 하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더해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둘을 더해주게 되면 분자량이 더해지면서 여기서 100이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쓸게요. 이렇게 더하는 과정에서 X의 원자량의 3배, 3X가 들어가고 ZY2가 들어가는데 ZY2는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Z2Y4의 분자량이 104이기 때문에 ZY2는 절반에 해당하는 52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주면 되고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넘겨주면 3X가 48이라서 X는 16이 되는 거죠. X의 원자량이 16이라면 X2는 분자량 32가 되면서요. 32의 분자량을 갖는데 4분의 1몰인 거니까 8g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사실 정석대로 풀어줬지만 조금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 23, 46에서 이 46을 보면서요. 지금 정확한 분자량이죠. 근데 화학식이 이렇게 AB2 형태로 분자량이 46이 나오면 NO2가 바로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NO2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O를 대입해서 54가 나오려면 OF2, 여기에 N과 F를 대입해서 분자량이 104를 만족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걸 이용해서 풀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A, B2의 화학식을 가지면서 분자량이 46이면 NO2, 분자량이 44짜리도 많이 나오죠. 44짜리면 CO2, 뭐 이런 식으로 심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실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심증을 가지고 풀었던 걸 직접 대입했을 때 계산이 맞으면 바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었겠죠. 또 뭐 정석적으로 풀어도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연립하는 방식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19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는 거죠. 액체나 고체가 끼어 있으면 그게 함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가 기체인 거고, 개수는 B가 1로 주어진 상태에서 A와 C는 임의로 준 게 아니라 여기가 A일 때 이 자리도 A로 줬네요.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A 기체가 V리터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첨가 유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P점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줬네요. P에서 실린더의 부피가 2.5V 리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주어졌고 밀도가 주어진 상태죠. 풀이가 둘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일단 밀도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활용해서요. 항상 밀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빨리 곱해서 질량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밀도와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밀도를 두 군데 주더니 부피도 두 군데에서 V와 2.5V라고 줬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정확히는 밀도와 부피를 줬으니까 질량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 기체의 밀도는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에 대해서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한 게 있죠. 그리고 전체 기체, 즉 혼합 기체 상황이라면 평균 분자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자료가 주어졌지만 분자량 자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위쪽에 A와 B의 분자량 자료가 있었죠. 이걸 활용해서 혼합 기체 상황에서는 평균 분자량을 구하면서 접근해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뭐 둘 다 괜찮은 방식의 풀이인 것 같고 지금은 둘 다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대로 풀이할 수도 있고 평균 분자량을 활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다. 일단 둘의 공통적인 건 처음에 부피가 주어져 있는데 기체에서의 부피는 분자수에 대한 거니까요. 일단 자료 정리부터 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A가 있었는데 V리터 그리고 P점에선 2.5V라고 했는데요.
이 V 자리는 생략하면서 몰수가 그냥 1에서 2.5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점에서는 1몰의 A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V리터를 그냥 1몰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은 당량점인 거니까 반응물은 모두 소모되면서 생성물만 있을 텐데 이때 계수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첨가 유형 자료 정리를 많이 했지만 당량점까지는 B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되면서 겉으로는 그냥 A가 C가 되는 거예요. 네, A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기체 분자수 변화가 당량점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냥 A가 C가 되는데 개수가 똑같죠. 즉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기는 거고, 특히나 당량점에서는 전부 다 C로 바뀔 텐데 1몰의 A로 시작했으면 1몰의 C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1몰의 C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도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게 당량점 이후에는 C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럼 1몰의 C가 있는 거고요. 추가로 전체 몰수가 2.5몰 기준으로 써줘야 되니까 B가 남는 건데 2.5몰을 맞추기 위해선 1.5몰의 B가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몰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 세 점에서 어떤 화학종이 몇에 해당하는 몰수로 있는지가 상대값으로는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기본으로 이걸로 풀든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 볼게요. 우리가 밀도가 주어졌는데 밀도와 부피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밀도와 부피를 곱하면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 두 지점에서 질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질량으로 몇 대 몇이냐라고 했을 때 밀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둘을 곱해주면 이것도 그냥 비율인 거니까 1로 생각할게요. 1 곱하기 1로 이 자리를 질량 1이라고 했을 때요. 이 자리의 경우에는 밀도 0.8에 부피 2.5를 곱해주면 2.5 곱하기 0.8 이 정도 암산을 해도 되겠죠? 2가 됩니다. 그러면 질량으로 초기 질량과 P점에서의 질량이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질량이 이 점과 이 점에서 2배가 되기 위해선 지금 B를 Wg 집어넣었는데 Wg만큼 넣어서 2배가 됐다는 건 원래 Wg이 있었다는 거죠. 2배가 된다는 건 원래 있던 만큼 넣어줘야지만 2배가 되는 거니까 지금 Wg만큼 넣어서 2배가 됐다. 그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 1몰의 A에 해당하는 게 이게 Wg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Wg 넣어서 이 처음 시작할 때와 이 P점에서의 질량이 W와 EW로 1대2 비율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 있는 게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 분자량 자료가 있는데요. 같은 질량일 때의 분자수는 분자량의 반비례. 지금 분자량이 A 쪽이 2배라면 같은 Wg에 들어가는 분자의 몰수는 B 쪽이 2배예요. Wg이 1몰의 A에 해당했다면 이 Wg은 B 입장에서는 2몰의 B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2몰의 B를 집어넣어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게 1.5몰의 B인 거죠. 그럼 반응을 0.5몰만큼 해줬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개수비가 다 나온 게요. A 1몰이 반응할 때 B는 0.5몰 반응했다는 거죠. 그럼 2대 1로 반응해서 2대 1대 2의 비율로 C가 생성이 된 거니까 개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2대 1대 2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A와 X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2로 구해준 상황이고, X의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는 그냥 분자량으로 구해주면 편하긴 한데 지금은 정의대로 풀기로 했으니까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을 그대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지금 전체 기체의 밀도라고 했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부피는 똑같죠. 아까 우리가 개수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은 B는 모두 소모되고 A가 C로 바뀌는데 A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밀도로 몇 대 몇인가는 질량으로 몇 대 몇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량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 B가 얼마나 들어갔냐를 생각해 보면 B의 경우에는 0.5몰이 반응한 거죠. 근데 2몰의 B가 Wg이기 때문에 0.5몰의 B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0.25Wg입니다. 2몰의 B가 W, 그러면 0.5, 4분의 1로 나눠주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0.25W죠. 그럼 B는 0.25Wg 반응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자리가 0.25Wg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A가 Wg 있었고 B가 0.25Wg 들어갔으니까 이 1몰의 C에 해당하는 당량점에서의 질량이 0.25와 W를 더해서 1.25Wg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부피는 동일하고 질량은 W일 때 1.25W인 거니까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밀도가 1이었다면 여기에서의 밀도는 4분의 5, 즉 1.25가 됩니다. 그래서 X자리가 1.25로 들어가면서
둘을 곱해주면 2.5가 되는 거고요. 2.5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자량, 이 전체 기체의 밀도가 분자량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을 이용해서 정석대로 풀이했을 때 이런 방식의 풀이가 되는 거고, 이것도 뭐 그다지 돌아가는 풀이는 아닌데요. 또 한 가지 방식의 풀이는 이 밀도를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간결한 풀이가 가능하긴 해요. 이 내용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복습할 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내용은 처음에 분자량이 A가 B의 2배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와 A이고 개수가 1이라는 걸 확인하면서요. 처음 시작은 동일해요. 여기가 1몰의 A라고 했을 때 문제의 조건으로 A가 V리터에서 P점에서의 부피가 2.5V라고 했으니까요.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1몰의 C가 있을 테고, 이 자리는 당량점 이후에 1몰의 C는 유지가 되는데 전체 몰수가 2.5가 돼야 되니까 1.5몰의 B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온 상태에서 이제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밀도를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초기의 밀도를 1이라고 줬는데 이걸 A의 분자량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기체의 밀도라고 했지만 어차피 A밖에 없으니까요. 전체 기체의 밀도이자 A의 밀도. 근데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한 게 있으니까 상대값으로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료를 활용해주면 B의 분자량은 0.5가 되고요. C의 분자량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 건데 B와 C를 섞었더니 P점에서 전체 평균 분자량이 0.8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계산 정말로 많이 했지만 우리가 B와 C를 3대2의 비율로 섞었잖아요. 그럼 3대2의 비율을 섞어주면 평균 분자량은 내분비가 크로스로 바뀌면서 2대3의 비율로 내분비를 가지면서 이 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여기는 0.3 차이가 나는데 섞을 때 B를 많이 섞은 상황이기 때문에 B에 가까운 평균 분자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대3의 비율을 가져야 되고 여기가 0.3일 때 2대3의 비율을 가지려면 여기는 0.45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0.45만큼 0.8에 비해서 커지는 상황이면 C의 분자량이 1.25가 나오게 되고 C의 분자량이 1.25가 나오게 되면 X를 그냥 바로 구해버린 게 되는 게요. 여기서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했을 때 C의 분자량은 1.25라고 구한 건데 우리가 지금 밀도와 분자량을 같은 상대값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A의 분자량이 1일 때 그때 밀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당량점엔 C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C의 분자량을 1.25라고 해주면 이 자리 밀도도 1.25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를 1.25라고 바로 구하게 되고요. 개수는 위쪽에 그냥 분자량 대입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분자량을 통해서 질량 보존이 성립하니까요. 우리가 구한 각각에 대한 분자량을 대입해주면 A를 1이라고 했을 때 B가 0.5가 되는 거고 C가 1.25라고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자량을 이용해서 질량 보존식을 써주면 1 곱하기 A, A와 0.5 곱하기 1, 0.5를 더해서 1.25 곱하기 A에 해당하는 1.25A가 나온다라고 해주면 넘겼을 때 0.25A가 0.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가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X가 1.25라는 거 구했고 A가 2라는 거 구했으니까 둘을 곱해서 2.5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평균 분자량을 활용해서 정리하셔도 좀 간결하게 계산이 되고요. 전체 기체의 밀도를 활용해서 부피분의 질량, 이 정의를 활용해서도 계산이 또 편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둘 다 좀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곱해주면 2.5였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제 마지막 중화 반응 문제네요. 20번 문제 보시면 0.2몰 농도 H2A Xml가 Y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수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H2A는 0.2몰 농도, NaOH는 Y몰 농도라고 적고 산은 일정한 가운데 염계를 늘려가는 실험인 거네요. 이때 pH를 1이라고 적고 아래쪽에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 B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pH가 1이라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0.1몰 농도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또 하나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액성 조건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산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pH 1 때문에 이 자리가 산성인 거고요. 그러면 산이 일정한 가운데 염기를 늘려가는 실험이죠. 그러면 염기를 더 늘렸으니까 다는 바로 확정이 안 돼도 염기의 양이 더 적은 가가 산성이라는 건 확정입니다. 이 자리는 산성 조건을 준 거고 아래쪽에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비를 주고 있는데 눈금을 통해서 1대 2대 3이라고 준 거죠.
지금 1대, 2대, 3의 비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다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이온의 몰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면 A2-가 있고 Na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이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항상 이가와 일가가 혼합된 상황에서 모든 이온의 몰비가 주어지면 전하량이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가가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이온의 몰비가 주어졌을 때 이가짜리는 2배로 전하량이 기여하니까요. 2배 했을 때 전하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되고요. 이가가 있고 일가가 하나라면 일가짜리는 다른 이가에 비해서 절반만큼 기여를 하니까 모든 이온의 몰비를 기준으로 절반, 즉 2분의 1배 해준 상태에서 전하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고, 사실 그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에서 이가가 하나짜리라고 했을 때요, 요 산성 조건이 없어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이 셋 중에서 이가, 즉 A2-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의 문제에서 1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2배 해주면 2, 3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반 전하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2배 해서 전체가 7이 되면 3.5씩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죠. 비슷하게 3을 2배 해주게 되면 6이 1, 9를 반반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A2-는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를 2배 해주면 4가 되죠. 나머지 1과 3을 더해서 4를 맞출 수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이가여야 되고 요 이 자리가 무조건 이가여야 되고 얘가 4가 되면서 이 둘을 더한 거하고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둘이 양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게 양이온이 둘이 나오려면 Na 플러스 말고 알짜이온 중에 H 플러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었잖아요. 여기도 다시 1대 2대 3이었는데 그럼 앞에서 했던 해석을 또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1대 2대 3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A2-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자리나 이 자리에 A2-가 들어가면 전하균형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이온이 무조건 둘이 나오면서 H 플러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좀 특이한 건데 염기를 쭉 늘려가는 실험이지만 보통은 여기는 염기성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산성인 거고요. 이 자리까지도 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전히 이 자리가 A2-로 유지가 되고 지금 H2A의 부피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2-의 양은 바뀌면 안 되죠. 앞쪽에서 썼던 이 몰수의 상대값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가 2A2-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도 1과 3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이온표처럼 활용해 보면 이 자리에 이만큼 들어간 상태고요. 이 아래쪽에 이 상대값들을 그대로 쓸게요. NaOH의 경우에는 20, 30, 60이 되면서 늘어야 되는데 특히나 가와 다에서 NaOH의 부피가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3배로 늘어야 돼요. Na 플러스와 H 플러스가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3배로 늘 수 있는 건 1에서 3으로 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Na 플러스에 대한 거고 여기서 3의 Na 플러스가 된 거고요. 남은 자리가 H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하균형을 맞추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고요. 20에 1이었으니까 30에는 1.5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몰수를 가지고 일단 상대값으로 표현하면서 가나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A2-죠. A2-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구경꾼, 반응 과정에서 몰수가 안 바뀌는 거니까요.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서 얼마나 희석되는지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A2-는 처음에 산의 농도이자 이게 구경꾼 A2-의 농도잖아요. 처음에 0.2몰 농도에서 시작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아직 요 자료를 안 쓰고 있죠. 수소이온 농도가 1로 주어져 있다.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요. 요 수소이온 농도가 0.1몰 농도예요. pH가 1이면서 0.1몰 농도로 주어진 걸 안 쓰고 있으니까 요 자료를 활용해 보면 지금 H2A하고 NaOH하고 상대값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 2하고 1.5만큼 넣게 되면 H 플러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OH-1.5하고 반응하고 나면 2.5가 남는 상황이 돼요. 이게 H 플러스에 대한 상대값인 거고 물론 전하 균형으로 따져도 됩니다. 음전하가 4인 상태에서 양전한 1.5밖에 없으니까 양전한 2.5가 더 필요하죠.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H 플러스를 구한 거고 근데 그 H 플러스가 농도로 지금 pH가 1인 거니까 0.1몰 농도 상황이 됩니다. 안 써지네요. 농도로 0.1몰 농도 몰수의 상대값으로 2.5라고 쓴 게 농도로는 0.1몰 농도 상황이고요. 근데 우린 A2-가 궁금한 건데 A2-의 경우에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H 플러스가 몰수로 2.5일 때 0.1몰 농도면 같은 수액에서는 부피는 동일할 테니까요. 몰수 B가 그대로 농도 B예요. 그럼 2.5가 0.1이라면 2에 해당하는 건 5분의 4배, 즉 0.8배인 거니까 0.1을 기준으로 0.8배에서 0.08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잘 쫓아오고 계시죠? 이 자료를 써야 되니까요. pH를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준 거고, 수소이온 몰수 2.5를 기준으로 혼합용해에서 0.1몰 농도라는 걸 알려줬다. 내가 구해야 될 A2-로 쫓아가 보면 A2-의 경우에는 몰수로 5분의 4배니까 농도도 5분의 4배가 되면서 0.08몰 농도. 이게 지금 A2-의 농도인데, 이 A2-의 농도는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있을 땐 0.2였는데요. 섞어서 0.08몰 농도까지 희석이 된 거죠. 근데 항상 구경꾼은 몰수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농도가 0.2에서 0.08로 줄 때 몰수는 바뀐 게 아니고 부피가 커지면서 부피의 역수배로 희석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0.2에서 0.08이 되려면 농도가 5분의 2배가 된 거죠. 0.4배이자 5분의 2배. 그럼 부피는 섞으면서 혼합하면서 2분의 5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농도가 5분의 2배가 됐다. 그럼 부피는 둘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2분의 5배가 된 거고요. 부피가 2분의 5배가 되려면 원래 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부피가 2분의 5배가 됐다. 그러면 2대 3대 5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되셔야 돼요. 2분의 5배가 됐다는 건 2에서 5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해준 게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2가 있었고 2분의 5배가 되려면 2에서 5가 됐다는 건데 그럼 3만큼 더해주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30만큼 더해줘서 2분의 5배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여기에 0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방정식처럼 그냥 x에 30을 더해서 그 값이 2분의 5x가 됐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이하셔도 되는데 머릿속에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2에서 5가 되는 게 2분의 5배가 되는 건데 2에서 5가 되려면 3을 더해준 거죠. 우린 x에서 30을 더해준 거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공 하나만 더 붙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20에서 50이 된 상황, x가 20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을 더해서 2분의 5배. x가 20이라는 걸 찾고 나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다해서 A2-의 농도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A2-의 농도는 이제 20에 60을 더하는 거니까요. 앞에서의 계산을 그대로 한 번 더하는 거예요. 원래 A2-는 혼자 있을 때는 0.2몰 농도였는데 이제는 20에 60을 더하면서 전체가 80ml 상황이에요. 그럼 부피가 20에서 80으로 4배가 됐죠? 그럼 A2-는 구경꾼인 거니까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4배가 됐으니까 농도가 4분의 1. 0.2몰 농도 기준으로 4분의 1을 해주면 0.05몰 농도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게 이 기역에서의 농도인데요. 이 값이 0.05몰 농도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0.05면 20분의 1이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구경꾼에 대해서 몰수는 고정이 됐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늘면서 이 부피의 반비례 해서 농도가 줄어든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더 간결하게 풀이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평가원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